유럽의 강대국들조차 전쟁이 나면 3일을 못 버틴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 이야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세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방부라 불리며 탱크와 대포에만 미쳐 있다고 시대착오적인 군대라고 비아냥거림을 듣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위기가 닥치자 전 세계가 이 조그만 반도 국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 하는 4대 강국의 전차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되는데 한국 혼자서 2,200대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웃음 받던 그 고집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무기 창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힘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 처절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계 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달라졌다.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인공지능이 적을 찾아내고 버튼 하나로 정밀 미사일이 날아가 꽂히는 마치 스타워즈 같은 첨단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이죠. 탱크나 대포 같은 무식한 쇳덩거리들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최첨단 드론? 물론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를 가른 건 결국 하루에 포탄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 즉 화력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쏘아대는 포탄이 수천 발에서 많게는 만 발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훨씬 큰 그 육중한 쇳덩거리들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리 날렵한 드론도 최신 전자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전선을 밀고 당기는 힘은 땅이 울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대포의 힘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현대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소모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소모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으면서 누가 먼저 바닥나나 겨루는 치킨 게임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창고에 쟁여놨던 포탄을 미친 듯이 꺼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손을 벌려 수백만 발을 사갔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어땠을까요? 미국과 유럽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잘나가는 유럽 나라들의 속사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자기네 쓸 것도 없는 겁니다. 독일은 훈련할 포탄조차 부족해서 아우성이었고 영국 의회에서는 우리 군대가 가진 탄약으로는 전면전 발생 시 이틀밖에 못 버틴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3일은커녕 이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유럽의 공장이라던 독일이 고작 48시간짜리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탱크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천 대의 전차를 몰고 나왔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줄줄이 터져 나갔습니다. 급기야 1960년대에나 쓰던 박물관급 고물 전차를 꺼내오고 오토바이나 짐체 병사를 태워 돌격시키는 테러 단체나 할 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던 지난 30년, 유럽은 군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전차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유럽 4대 강국의 전차를 싹 다 긁어 모아도 1,000대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전쟁 억지력? 그딴 건 옛날 이야기 취급하며 국방비를 복지에 쓰고 경제에 썼습니다. 평화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빗장을 다 풀어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무장해제를 외치며 평화의 축배를 들 때 구석진 동방의 작은 나라 하나만이 미친 듯이 대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남들 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왜 한국은 이토록 군비에 집착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반도는 정말 작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은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디좁은 땅덩어리의 최신형 주력 전차만 무려 2,200대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인데 우리 군이 보유한 전차를 한 줄로 쭉 세우면 그 길을 2번 왕복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가히기갑의 수비라 불릴 만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시욕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군이 100만 명 넘게 버티고 있고 비록 낡았다고는 하나 4,000대 이상의 전차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적의 장사정포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직접 때릴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도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비를 줄인다? 그건 그냥 죽여달라고 목을 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유럽 친구들은 상황이 달랐죠. 소련이 망하고 나니 당장 쳐들어올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토라는 든든한 형님들이 만든 동맹이 있으니 내가 좀 안 챙겨도 옆 나라가 도와주겠지,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는 안일함이 팽배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군 병력을 절반 넘게 줄였고 영국의 전차 보유량은 한때 200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탱크 좀 더 만들어 보려 했더니 1년에 고작 수십 대 만드는 게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공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군이 계속해서 무기를 사들었으니까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 긴장감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강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포신을 깎는 장인, 특수 장갑판을 용접하는 기술자, 복잡한 사격 통제 장치를 조립하는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필요할 때 돈 주고 사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 한국은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창고에 포탄이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